안녕하세요. 리치주부 돈모행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근황을 전하며 44살에 인생 첫 빌라집을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. 생각 정리를 해볼 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매수한 곳이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는 송파구에 있는 빌라촌입니다. 이곳에 살게 된 건 대학생 무렵이니 20여 년이 훨씬 넘었네요. 주변에 헬리오시티, 레이크팰리스, 아시아 선수촌 같은 굵직한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동네에 역이 생기고 몇 년 전부터 모아타운이다, 재개발이다 말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. 빌라를 매수한 이유 첫 번째는요. 생존입니다. 인생의 굴곡을 무늬 삼아 살고 있는 여자거든요.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사를 하도 다녀서인지 내 집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. 아이들 클 때까지만이라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. 결정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자산 상승이 안 된다는 빌라지만 거주 비용은 또 매년 오르더라고요.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월세는 물가 상승에 맞춰 열심히 올랐습니다.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주택에 같은 터울에 아이들을 키우던 이웃집이 있었어요. 집주인 따님이 들어와서 이사를 가야 한다기에 7년 만에 가게 되셨는데요. 제게 되도록이면 여기서 계속 살으라고,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요. 그 집은 결국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갔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하남으로 떠났습니다.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떠밀리듯 동네를 떠나기는 싫었어요. 그렇다고 아파트를 사기란 문턱이 높았습니다. 동네에 나홀로 아파트가 몇 곳이 있는데 빌라랑 가격 차이가 두세 배 정도는 나더라고요. 영끌하는 무리수는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. 빌라를 매수한 두 번째 이유는요. 현금 흐름입니다. 돈 공부를 할 쯤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였어요. 무조건 이거다 싶었고 열심히 목돈을 모았습니다. 집값이 떨어질 시기를 기다렸어요. 그렇게 1억을 모아갈 때쯤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고 인구 소멸이라는 뉴스가 도배를 했어요. 똑똑한 서울 한 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종잣돈이었고 냉정하게 부동산으로는 자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주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. 40을 넘기고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몇 년 후에 오를 부동산보다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. 집 몇 채로 월세 수익 받는 걸 꿈꾼 적이 있는데요. 목돈이 커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심해지잖아요. 아파트보다는 적은 돈의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잉여 목돈으로 투자를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빌라를 매수한 세 번째 이유는요. 입지 플러스 투자 목적입니다. 부동산 투자를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여기 동네 입지가 나쁘지가 않아요. 떨어질 염려는 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부동산 공부한다며 여기저기 임장을 다녀봤는데요.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살 바에는 결국 이곳 빌라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. 잠실 롯데 올림픽 공원이 가까워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고 SRT 다니는 수서역도 가깝고 대치동 삼성역 인접해 있고 속초노수도 있습니다. 탄천 둘레길 걸어 한강도 갈 수 있어요. 들어보니 2032년에는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역 재개발 소식에 작년부터 투기 세력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. 이사를 앞둔 주민이다 보니 바로 느껴졌어요. 이러다가는 여기서도 밀려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. 완전한 투자 목적이었다면 아파트가 옳은 선택이었겠지만
저희 집 사정에는 이곳이 좋은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80%가 부동산에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. 저는 그 반대로 금융자산 80%인 자산가를 꿈꿔봅니다.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파트에 가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꿈도 있어요. 제가 아파트 대신 빌라를 산 건 무리한 투자를 싫어하는 성향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픈 현실주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. 사실 이 동네는 옆 동네에 치여 빛을 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. 그러던 빌라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걸 보니 과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투기 세력이 만든 이상 현상 같아요. 재개발이 실제 착수될 수도 있겠으나 현지인으로서는 크게 반갑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 동네 그대로의 모습이 정겹고 참 좋거든요. 높은 고층의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1년에 3천만 원 모아서 순자산 10억까지 어떤 재테크를 할지 물어봐 주셨는데요. 저는 주식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에요. 1년 3천만 원은 확정 수익만 계산한 거고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순자산 10억 중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. 아직은 한참 모자르지만 열심히 불려가고 있습니다. 쓰고 있는 책에 살짝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대로 나갈지 삭제될지는 모르겠어요. 순자산을 만들면서 요즘은 월 현금 흐름 300만 원 만들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. 저는 이번 주도 집밥하며 절약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